그런데 저희는 왜 측정하는가? 측정하고만 다냐? 그게 아닌 것이죠. 두 번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기존에 안 보이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이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루고자 싶었던 BM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도 한번 해보자.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저희의 목적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SV로 출발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도 저희가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기존 기업들의 이 광고만 몇 개 뽑아본 것인데요. 기존 기업들도 이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주오 그룹도 이야기를 하죠. 콜, CO2를 배출 많이 하는 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람코, 사우디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체지 않습니까? Real Sustainability doesn't wait until tomorrow. 지금 당장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O2를 많이 배출하는 아람코조차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기업들은 다 말은 하고 있죠. 그런데 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건 간단한 동영상이긴 한데 간단히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와 팔리, 오른쪽 상단에 써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신발을 만드는 회사죠.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회사죠. 팔리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버린 페트병을 버리지 않습니까? 바다에 가게 되면 그 바다의 해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버려진 페트병이 모이는 곳이 있답니다.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페트병을 수거하는 비영리 단체가 바로 팔리입니다. 팔리는 자기 돈을 내어서 기부금을 받아서 전 세계에 버려진 페트병이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있는 걸 다 수거해서 누구한테 주냐? 아디다스한테 보냅니다. 그럼 아디다스는 그 페트병을 분해를 해서 실을 만들어요. 그 실로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거죠. 그 신발 이름이 바로 아디다스 팔리 슈즈입니다. 100만 족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밀레니엄 세대의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에 크게 부응을 했고 100만 족을 만들자 말자 번개처럼 다 팔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는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만드는 제품도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마케팅이 잘 되고 돈도 벌 수 있구나 하는 그 사례가 바로 아디다스 팔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몇 개 좀 보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AB 인베브가 와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시장을 뚫었던 사브 밀러 맥주 이야기를 공교롭게 또 하게 되네요. 사브 밀러라고 하는 또 넘버 2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AB 인베브 다음이죠. 글로벌리는요. 이 시장은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 더운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뚫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잠비크 정부가 주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인허가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자꾸 세금이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주류세가 40%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브 밀러는 이 문제를 뚫어보려고 정부를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정부의 관심 이슈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외국인 투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용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거는 부족해. 뭔가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그 너희들이 알아서 나한테 알려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그때 사브 밀러가 뭘 고민했느냐. 오른쪽에는 고구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고구마가 아니고요. 이름이 카사바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이 모잠비크의 제일 큰 농작물이랍니다. 가장 흔한 농작물인데 이 카사바라는 것을 이렇게 발효를 통해서 맥주를 만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고용 세금 외에도 카사바 맥주를 만드는 그 경작들 농민들한테도 수익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통시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늘고 정부 세수도 늘고 해서 모잠비크 정부가 이 카사바 맥주를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 브랜드 이름이 바로 임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사냥이 임팔라지 않습니까? 그 임팔라 맥주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브 밀려는 뚫기 어려웠던 시장을 ESG, 소셜한 이슈죠. 그리고 또 정부의 가버넌스 이슈까지 다 감안을 해서 모잠비크 시장을 뚫었고 아프리카 마켓 쉐어의 40%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맥주 수요를 그냥 뚫은 것이 아니죠. ESG를 감안을 해서 사회적 가치를 더 투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정도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는 측정을 통했고 측정 이후에 SV로부터 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만들어 보자라고 많이 격려를 하고 후원을 했더니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SKT는 아시는 것처럼 통신회사이기도 하고 아리아, 누구라고 하는 AI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AI를 활용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름하여 행복 커뮤니티의 인공지능으로 돌봄 서비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인공 서비스가 정서 케어 및 건강 증진을 하고 있고요. IoT 센서 기반 스마트 케어를 통해서 노인들의 혈압,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는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돌봄 비용도 감소하는 효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금방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SKT의 누구 아리아라고 하는 AI 스피커가 사회 문제에 일응 보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 지금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면서 폐쓰레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히토류를 많이 쓰면서 예전에 없던 그런 이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물을 직접 분사해서 뭔가 냉각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물을 냉각하다 보니까 이 광물질이라고 좀 하면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수 사용량의 45%를 이걸 이제 스크럽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크럽을 통하다 보면 45%다 폐수가 나오는 것이죠. 물도 더러워지고 폐수 처리 비용도 들고요. 이것을 이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기술로 푸는 겁니다. 왜 물을 직접 분사하냐는 거죠. 순행식이 아닌 공냉식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 내부를 지나가게 하고 그 내부 안에 냉각수가 있으면서 그 차가워진 스크러버 쇠가 그걸 시키게 만드는 이런 기술을 이제 협력사와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만 사회 문제를 풀었죠. 환경 오염을 적게 만들고 또 SK가 지불해야 될 폐수 처리 비용도 줄이게 된 것이죠. 오른쪽 보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가 용수 사용량 감소, 폐수 감소 등등의 사회적 가치도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세이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더블 바텀 라인인 거죠. 돈도 벌고 절약하고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이 공유 인프라라고 하는 걸 좀 활용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SK가 주유소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통인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달 택배 많이 쓰실 텐데 주유소는요 가면 갈수록 사람 수요가 작아질 겁니다.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하다 보면 주유소는 작아질 텐데 여기 있는 이 인프라 모든 주유소는 도심의 알짜배기 교통 요지에 다 있습니다. 땅값은 비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여기도 용도 변경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해서 나온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홈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형 택배 회사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택배 회사가 저희 주문을 하게 되면 그 택배 회사는 그 집에 가서 물건을 픽업을 해서 가장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주유소에 뭐 대형 택배 회사가 쫙 와서는 다 싣고 어디를 가냐 그러면 이제 저기 물류 처리 창고로 가죠. 그럼 다시 그 창고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주유소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 있는 주유소에 있는 지역 자그마한 소규모 택배 회사가 주유소에서 집까지만 배달을 해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아직 크게 성공되지 않았으면 나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집에서 택배 처리회사 다시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복잡할지 모르지만 택배 회사로 인한 교통 유발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토바이로 가서 픽업해서 주유소 주게 되면 대형 트럭이 크게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갈수 용도가 작아질 것 같은 주유소를 활용한 공유 인프라로서 큰 대형 택배 회사 아닌 작은 소형 택배 회사도 활성화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SVBM 혁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학계에서 좀 관심이 있나 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 코스에서 저희 SK의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비즈니스 사례로 작년 9월 달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 초부터는 스탠포드 대학의 MBA 학생들한테 한 케이스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SV로 출발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사례로 잘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펼쳐왔던 행복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ESG 행복 경영 클럽을 출범합니다.